말이 안 되는 장면도 너무 많아서 의아한 부분도 많았지만 마지막 화를 보면서 작가님은 천재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멍 때리고 싶을 땐 도비TV. 도린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도비입니다. 16부작 시지프스가 종결이 되면서 시청자들의 멘탈도 종결이 된 것 같습니다. 영상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 시지프스는 우리에게 크나큰 교훈을 한 가지 선물해줬습니다. 눈깔은 예쁘게 뜨고 다니자. 그딴 눈으로 사람 쳐다보지 말라고! 시지프스 작가님 긴 시간 동안 200억짜리 대작 다이어리 일기 쓰신다고 도비TV 아니 시나리오 쓰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전 SF물을 좋아해서 말도 안 되는 설정과 억지도 많았지만 15화까지는 그럭저럭 오글거림을 참아가며 수긍하며 봤는데 16화에서 다된 조승우의 승복일 뿌려버려 어이가 없었습니다. 거기에 더해 마지막에 비행기 씬과 금화의 수첩 및 안경 장면도 의견이 분분한 것 같네요. 한편 시지프스에서 장난감 총을 들고 다니며 열연을 펼치신 박신혜님 팬입니다. 모든 내용들을 100% 정확한 내용들이 아닌 제 생각이 가미된 부분도 있습니다. 지금부터 시지프스의 디스댐, 그냥 이것저것이란 말입니다. 함께 보시죠. 먼저 오류와 오게티 몇 가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서해에게 꼭 바나나를 껍질째 먹게 시켜야 했는가? 일부 중국집 씬에서 바나나를 껍질째 먹는 장면이 나오는데 어떤 실마리나 내용도 자세히 나오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서해는 나중에 미래에서 태어난 인물일 것이다. 혹은 아주 갓난아이였을 때 미래로 가게 되었나? 등등 여러가지 생각을 했는데 추후 구화 놀이동산 씬에서 어린 서해는 혼자 아이스크림에 무려 토핑까지 추가해가며 주문할 수 있을 만한 나이인데 이 정도의 나이의 아이가 커서 나이를 먹었다고 바나나를 껍질째 먹는다? 말도 안 되지 않나요? 바나나를 껍질째 먹어봤는데 맛없습니다. 꼭 까서 드세요. 더해 8화 과거 서해의 유골을 만짐으로써 머릿속에 기억이 스쳐 지나가는 장면이 나오는데 과거로 돌아와서는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그려지는 것도 에러고요. 뿐만 아니라 5화의 떡볶이는 알지만 찜질방과 불고기를 모른다는 것도 이해가 잘 되지 않는 부분이네요. 4교시 하는 날 엄마가 만들어줬어 라는 대사를 보면 분명 초등학생 이후였을 텐데 모르는 것도 많고 목욕탕 물을 마셨다는 설정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 미래의 총은 특수총인가? 3화에서 서해와 미래에서 온 시그마의 부하와 싸우는 장면에서 서해가 탄창을 빼버리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총알은 2발이 나가네요. 미래의 총은 현재의 총과 생김새는 같지만 구조가 다른 것 같습니다. 세 번째, 3화에서 PXCO라고 붙어있지만 뉴스에서는 백스코라고 나옵니다. 추후에도 계속 백스코라고 언급을 하기도 하고요. 이런 장면이 몇 가지 있는데 용지에는 롤로라고 써있지만 5화, 9화에서는 로또라고 나옵니다. 많은 분들이 국중 나오는 잡지가 포브스 잡지라고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자세히 보면 FORBS가 아니라 EORBS라고 써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네 번째, 6화에서 태술과 서해는 태술의 형을 찾으러 파티장으로 가는데 4화에서 미래에서 온 정영기가 알려줌으로써 두 사람이 찾으러 가게 됩니다. 그런데 현재의 정영기는 단속국에 막 들어가기도 했지만 단속국에서도 한태산이 나타나서 태술이 파티장으로 간다는 장면은 어디에도 나오지 않았는데 미래에서 온 정영기는 어떻게 알았을까요? 다섯 번째, 시간을 달리는 드라마. 6화에서 태술이 잡혀서 병원에 강제로 입원했을 때 핸드폰과 인터폰, TV에도 8월 19일 수요일이라고 나와 있는데 뒷부분 화면에서 토요일의 약자인 SAT라고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설정들도 꽤나 있는데 방탄냉장고, 방탄마티즈, 정신세계에 어떻게 주사기를 가지고 갔을까요? 미래의 김서진도 김아그네스라는 이름으로 현재로 왔죠. 이상한 주사도 만들 수 있을 정도의 기술자인데 왜 진작에 과거로 돌아와서 어머니 치료제를 주지 않았을까요? 그렇게나 엄마를 끔찍하게 아끼는 효녀인데 말입니다. 시지프스의 결말에 대해 이야기하기 전 타임 패러독스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타임 패러독스는 시간 역설, 타임머신, 타임슬립 등을 이용해서 시간 여행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모순을 뜻합니다. 대표적인 타임 패러독스가 몇 가지 있는데 할아버지 패러독스, 부트스트랩 패러독스, 근원 없는 반복 패러독스 등이 있습니다. 두 가지 패러독스를 예시로 설명을 해 보려고 합니다. 할아버지 패러독스는 만약 내가 과거에 할아버지가 아버지를 낳기 전으로 돌아가서 할아버지를 살해한다면 나 역시 존재하지 않게 되는데 그럼 내가 과거로 돌아간 건 역시 없던 일이 되는데 난 그럼 어떻게 되는 걸까? 라는 겁니다. 현재의 태술과 미래의 서해가 고군분투하면서 미래를 바꾸기 위해 노력하고 업로더들은 미래에서 과거로 넘어온 시점이 본인들의 현재이자 미래가 되는데
시그마와 업로더가 사라지고 난 이후 그들도 사라지는 걸로 봐선 미래의 일이 과거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평행 우주가 아닌 단일 우주로 봐도 무방하겠죠. 더 쉽게 설명해서 마지막 장면에서 서의 아빠가 외투를 덮어줌으로써 금화가 교화되는 것처럼 그려지면서 시그마의 부하가 사라지고 시그마도 사라질 듯한 장면을 그려낸 걸 보면 확실히 미래의 일이 과거에 영향을 미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부트스트랩 패러독스는 쉽게 설명해서 도라에몽에서도 비슷한 에피소드가 있었습니다. 한 만화의 다음 내용이 궁금했던 도라에몽이 타임머신을 타고 그 만화를 보고 온 뒤 친구들에게 자랑하다가 다음 내용을 고민하던 현실의 그 만화가가 그걸 듣고 도라에몽을 불러다가 이야기를 듣고 만화를 그리는데, 만약 만화가가 도라에몽의 이야기를 듣고 그림을 그리지 않았다면 미래에서 보고 온 해당 만화 원천 자체가 사라지게 되는 건데, 그럼 이 그림의 근원은 어디일까요? 하는 겁니다. 시지프스에서 한태술이 업로드를 만들 수 있었던 것도, 나아가서 퀀텀 앤 타임이 있을 수 있었던 것도 미래의 시그마가 과거로 와서 주식, 경마 등의 정보로 수익을 내서 한태술에게 투자를 했기에 가능했습니다. 즉 금화는 한태술에게 자금을, 한태술은 금화에게 업로드를 주고받는 관계이기 때문에 금화의 투자금이 없었다면 한태술은 애초에 업로드를 만들 수 없었을 테고, 한태술의 업로드가 없다면 애초에 금화가 과거로 넘어올 수 없었겠죠. 애초에 시그마의 계획이나 자금으로 업로더가 만들어졌다는 스토리 설계만 아니었다면 말이 될 수 있었겠지만, 원 스토리대로라면 조금만 생각해보면 스토리 설계 자체가 잘못됐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또는 단일 우주가 아니라 평행 우주라고 컨셉을 잡아서 미래의 사건이 과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설정이었다면 더 풀어내기 쉬웠겠죠. 어떤 내용만 나오면 타임 패러독스라는 대사가 나오는데, 뼈가루를 만지고 난 이후 이길 수 있는 미래가 떠올랐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최소한 한 번 이상은 승리한 미래가 있었어야 되는데 이런 설명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고, 오류들은 여러 장면에서 찾아볼 수 있지만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지푸스는 대사만 타임 패러독스라고 말하지 실상은 여러 가지 타임 패러독스들을 짬뽕으로 섞어 놓은 드라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13화에 빙빙이 이상해요 다운로더가 열려있는데 아무도 안 왔어요. 업로더가 닫혔나봐요 라는 내용이 나오는데, 드라마에서 자세하게 다운로더의 기능이나 자세한 설명을 한 부분이 없는데 이 또한 아쉬운 부분입니다. 13화의 말처럼 다운로더를 닫아서 전송을 막을 수 있다면 왜 태술과 서해는 개고생을 했던 걸까요? 그래서 결말은 앞 이야기가 TMI인 것에 비하면 굉장히 간단명료합니다. 기본 스토리라인 설계 자체가 잘못된 것 같지만 이런 걸 무시하고 그냥 제 생각일 뿐이고, 제가 작가가 아니기 때문에 정답도 아니고 반응 예능인 몇 가지 결론을 추론해보았습니다. 첫 번째, 에디킴이 갑자기 제2의 시그마가 되어 나타났을 때 드라마는 파국으로 치닫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이 장면에서 어이없어 하셨을 것 같습니다. 저도 이게 뭔 일이래 였어요. 에디킴이 금화 승복키 미세가 되어 나타나서 태술에게 꼭 그렇게 다 가져가야만 숙이 후련했냐? 라고 물었을 때 자살을 함으로써 전쟁을 막게 됩니다. 이때 미래가 없다 해도 찾아와 달라는 태술의 말처럼 정말 태술은 죽게 되고, 비행기 씬은 구하에서 전쟁을 막고 나면 하와이로 가자고 하는 장면이 나왔는데, 이 장면에서 파생되어 나온 태술의 환상 내지는 상상의 서비스 컷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시그마는 그림을 그리면서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추후 서의 아빠의 수첩으로 추정되는 수첩을 보면서 태술처럼 안경을 끼고 그런 눈으로 쳐다보지 마 라는 대사를 하면서 드라마는 끝나게 됩니다. 이 장면이 길복이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한 열망과 시기, 끝나지 않는 형벌, 시지푸스를 뜻하면서 끝나지 않은 건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많은 분들이 업로더는 한태술만 만들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7화 44분쯤에 도면이 없어지면 만들 수 있는 사람은 한태술밖에 없는데 형이 그걸 아무 곳에나 놔두겠냐라는 서해의 대사가 나옵니다. 마지막 장면 중 태술의 형 태산이 깨어나는 장면이 있습니다. 태산은 업로더의 설계 도면을 가지고 있고, 동생을 끔찍히 아끼는 태산은 열심히 코딩학원을 다니고 온라인으로 C 언어 수강을 해서 업로더를 만들어서 과거로 가게 됩니다. 승복이가 나타남으로써 없어지려 했던 서해가 사라지지 않았는데, 태산의 업로더 도면으로 누군가가 추후 업로더를 만들었다는 설정도 이상한 건 아니겠죠. 애초에 드라마 자체의 설정이 말이 안 되는데 뭐가 말이 안 되겠습니까? 이를 가정하면 꼬우고 5조 5억 번쯤 꼬아서 생각해보면 태술이 마지막 장면에서 살아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생각하기 나름인 것 같네요. 시지푸스를 보면서 엉성한 장면도 많았고 말이 안 되는 장면도 너무 많아서 의아한 부분도 많았지만, 마지막 화를 보면서 작가님은 천재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를 드라마 이름대로 시지푸스의 굴레에 빠지게 하셨으며 1화만 본 사람과 16화까지 본 사람이 평등한 드라마로 공산주의를 실천하신 엄청난 분이신 것 같습니다. 앞으로 루프물은 정주행하지 않고 반응을 봐가면서 봐야겠다는 교훈을 얻으며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도비에게 큰 힘이 됩니다. 도바! 멍 때리고 싶을 땐 도비TV